이번 시간은 LST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스 머터리얼 첫 장에 Understanding LSTM Network이라는 슬라이드에 해당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2015년 8월 27일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네요. Understanding LSTM Networks라고 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럴넷 중에서 리커런트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다시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커런트 입력으로 사용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리커런트 뉴럴넷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XT가 인풋이고 HT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이 아웃풋을 다시 이전 아웃풋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XT와 인풋과 HT 아웃풋이라고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이와 같이 리커런트 재순회하는 다시 활용하는 구조의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 t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 x0, x1, x2, xt로 변할 때 각각이 x0는 h0 아웃풋, x1은 h1의 아웃풋 이와 같이 xt가 ht 즉 입력 xt와 출력 ht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전에 출력이 h0가 다시 x1의 인풋과 같이 활용돼서 h1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h2라고 하는 것의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s2의 입력과 그 다음에 여기서 h1의 아웃풋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입력으로 활용해서 즉 두 개의 입력을 활용해서 h2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이 이전에 발생된 아웃풋을 입력으로 재활용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에 그 다음 시간에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간 t에 대해서 보면은 xt를 입력으로 쓰고 ht를 출력으로 썼을 때 여기서 ht-1 즉 이전에 출력을 입력으로 재활용해서 시간 t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우리가 같이 리커런트 네트워크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사건이 이전 정보가 현재 정보에 영향을 줄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전 정보의 입력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출력을 매핑하고자 하는 즉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정보가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시간 t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요 문장들이 이제 영어로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정보, 현재의 출력이 이전에 바로 이전 여기 같으면 바로 이전 단계의 정보, 이전 단계의 출력에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을 다시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의 입력과 같이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출력 HT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간 간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전 단계, 바로 previous information, 바로 이전의 정보가 그 다음 출력에 영향을 미칠 때
이와 같이 리커런트 뉴럴 넷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리커런트 뉴럴 넷의 그 약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이전 단계의 정보는 우리가 디펜던시를 가질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바로 이전의 정보가 아닌 그 롱텀, 오래전의 정보가 그 영향을 받을 때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롱텀에 대한 그 오래전의 정보가 어떤 그 현재 정보에 디펜던시를 가질 때에 우리가 풀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그 롱텀, 숏텀 메모리라고 해서 오래전의 그 정보와 바로 이전 정보 간의 메모리가 영향을 주는 이런 네트워크를 LSTM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리커런 뉴럴넷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I grew up in France. I speak fluent French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I speak fluent French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 컨텍스트, 문맥상의 어떤 종속 관계를 보면은 이와 같이 약간의 이 프렌치와 이 프렌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프랑스라고 하는 것과의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바로 이전에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리커런트 뉴럴 넷으로서 문맥상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프랑스에서 자라고 여기서 뭐 많은 오랫동안 문장들이 한참 동안 있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I speak fluent 뭐 여기다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이전 단계의 정보를 봐도 이 프랑스라고 하는 그 연관성 있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리커런트 뉴럴 넷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현재 이 프렌치라고 하는 이 문맥상이 오래전에 아주 긴 그 이전 문장에 우리가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핑을 할 경우, 그러니까 오래전의 정보가 현재의 그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필요할 경우에 이 쓰는 방법이 바로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STM이 이와 같이 바로 이전 정보에만 디펜던시를 갖는 문제를 풀 때 쓰는 방법이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보면은 그 long-term, 오래전의 정보에 디펜던시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LSTM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이라고 해서 오래전과 그다음에 근래, 물론 LSTM은 오래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전 정보와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즉, 리커런트 뉴럴 넷은 숏텀, 바로 이전 정보의 디펜던시를 갖는 문제에 활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LSTM은 롱텀과 숏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STM의 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넷은 뭡니까? 바로 HT라고 하는 그 출력은 현재 XT 입력과 바로 이전 단계의 HT-1의 그 입력을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T-1과 XT의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현재의 current한 HT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이 바로 그 previous output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줄 경우 이와 같이 이 디펜던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출력으로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고 보면은 롱텀 메모리는 좀 더 우리가 이 구조를 단지 이전의 입력으로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의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얼마만큼 웨이트를 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래전 웨이트도 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 LSTM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리커런트 뉴럴 넷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바로 현재 HT가 현재 입력 XT의 디펜던시를 갖지만 바로 이전 정보, 이전 출력
HT-1이 또한 그 디펜던시를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입력 구조로서 현재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은 롱텀 디펜던시는 바로 XT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여기서 HT-1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리커런트 뉴럴넷의 구조라고 봤을 경우에는 롱텀 메모리에서는 단순하게 HT-1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만 이것을 오래 이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구조와 바로 그 오래전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양쪽 것을 어느 것을 좀 더 웨이트를 줘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출력에 영향을 줄 것이냐. 물론 현재의 입력은 XT입니다. 그러나 XT의 구조의 그 입력으로서 출력으로서 HT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오래전의 출력 구조를 우리가 메모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현재 바로 이전의 정보를 또한 저장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롱텀과 숏텀 메모리를 어떻게 웨이트로서 저장해서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구조가 LSTM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LSTM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현재 출력이 과거에 오래전에 입력, 오래전에 그 사건이나 오래전의 입력이나 혹은 뭡니까? 바로 이전의 입력. 이런 혼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들 간의 어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숏텀과 롱텀의 입력 혹은 이런 구조를 출력으로 디펜던시를 갖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XT와 HT가 있지만 이 안에 많은 그 층의 레이어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오래전 것을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것을 또 얼마만큼 기억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과거의 오래된 그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그것들을 얼마만큼을 어떤 시점의 것을 더 중요하게 웨이트를 줄 것이며 어떤 것을 더 약하게 줄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학습을 통해서 오래전 거가 영향력이 있다면 이 학습 과정에서 그 관련된 웨이트를 더 높게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전 게 더 높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정보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더 큰 웨이트를 주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오래전 거와 그 다음에 숏텀 메모리를 적절하게 어떠한 비율로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웨이트를 주고 우리가 매핑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LSTM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STM의 코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의 리커런트 뉴럴넷에 없는 이와 같이 어떤 이 컨베이어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컨베이어의 레이어는 바로 과거의 오래된 것과 과거의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운반을 하는 운반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시점의 것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가지고 운반할 것이며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바로 이전 정보들을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할 것이냐 그러한 과거 정보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 중심을 두고 웨이트를 두고 우리가 할 것이냐를 반영을 하는 이와 같이 셀 게이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이 정보를 운반을 하는 그러니까 롱텀에 오래전에 이런 정보와 그다음에 바로 이전의 정보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현재의 얼마만큼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이 셀 게이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기존의 리커런트 뉴럴 넷과는 다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바로 리커런트 뉴럴 넷 구조를 가지고 있죠. HT와 HT- 그 이전 정보와 HT를 가지고 있고, HT 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구조에서 보면은 이 forgetting 레이어인데요. 기본적으로 LSTM의 구조는 뭡니까? XT와 HT, 즉 입력 ST와 출력 HT로 구조로 이루어지고, 바로 이전의 정보 HT-1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에 있는 HT와 XT를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forgetting 레이어라고 보는데, 이 forgetting 레이어의 하나의 뉴럴넷이죠. 이것도 매핑넷이죠. 이 forgetting 뉴럴넷을 통하여서 현재 바로 이전의 정보를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여기다가 CT에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해서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전의 정보를 얼마만큼 좀 더 큰 웨이트를 줄 것이냐, 작은 웨이트를 줄 것이냐. 우리가 작은 웨이트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forgetting, 이런 어떤 잊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아주 작게 줘서 바로 이전 정보를 작게 할 것이고, 큰 웨이트를 주겠다는 것은 바로 이전의 정보를 높은 점수로 우리가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forgetting 레이어의 구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매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매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입력 HT와 그 다음에 입력 HT-1, 바로 이전의 출력을 우리가 입력으로 가지고 있고, WF는 하나의 함수죠. WF는 하나의 웨이트죠. 그렇지, 웨이트드로. 이것은 일반적인 시그모이드 뉴럴 넷의 구조로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뉴럴 넷의 구조로서 최종 출력을 얼마만큼을 나타낼 것이냐, FT로 들어서 이것을 바로 이전 CT-1에 반영하는 정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WF 웨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이 웨이트를 찾아내면서 그 웨이트가 우리가 FT 최종 아웃풋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0과 1 사이로 매핑이 되는데요.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줄 것이냐를 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F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음 출력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또한 레이어를 더해서 바로 CT-1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것은 forgetting 레이어를 뒀다고 하면은 이 뒷텀은 뭡니까? 새로운 좀 더 추가되는 항목을 더하는 거죠. 자, 이 곱하는 것은 CT-1에다가 이 곱할 때에 우리가 작은 웨이트를 곱하면 작아지는 거고, 큰 거, 0과 1 사이의 숫자 중에서 1에 가까운 걸 곱하면은 이게 커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forgetting 팩터를 더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더해주는 건데요. 이 더하는 텀은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추가해야 될 이런 정보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시 HT-1과 ST의 웨이트로서 하나의 또 시그모이드 함수네요. 시그모이드 뉴럴 넷 구조로 IT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CT 햇을 여기 탄젠트 레이어의 뉴럴 넷을 계산을 해서 곱해서 CT-1에다가 더해가는,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C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CT라고 하는 것은 FT에다가 C의 T-1, 이 forgetting 0과 1 사이에 forgetting 팩터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새로 추가되는 항, 우리가 위에서 구한 IT와 CAT를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forgetting 팩터도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더해가는 텀을 우리가 더 고려를 해서 이 정보를 운반을 해주는 거죠. CT를 운반을 해주고, 결국 이제 이 CT는 결국적으로 뭡니까? HT를 계산하는데, 출력을 계산하는데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HT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HT-1 OT와
OT와 뭡니까? HT를 계산하는데 OT와 탄젠트 CT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OT는 바로 이와 같이 또 새로운 텀을 또한 another 시그모이드 뉴럴 넷을 현재의 인풋과 바로 이전의 출력 HT-1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새로운 또 뉴럴 넷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곱해서 HT를 계산하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넷은 입력과 HT-1을 가지고 출력 HT를 계산하는 거에 반해서 이 롱텀 LSTM의 방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XT와 HT-C를 사용하지만 요 HT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텀들이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전의 정보들을 쭉 우리가 캐링하면서 그들 간의 어떤 복잡한 정보를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예를 통해서 결국은 이전에 발생했던 이 정보들의 그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디펜던시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게 평가하고 혹은 그에 따라서 좀 작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인풋, 그다음에 이전에 뭡니까? 출력, 그다음에 새로운 HT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와 같이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롱텀과 숏텀의 이 디펜던시를 이 구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안된 것이 LSTM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STM의 구조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롱텀과 숏텀의 디펜던시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죠? 그것은 철저하게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롱텀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숏텀 디펜던시가 있다면 철저하게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TM은 많은 변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정보와 이전 정보를 가지고 HT를 계산하는 데 있어 이 매핑 구조를 매우 다양한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포게팅이나 그다음에 새로 발생되는 IT와 OT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구조가 좋으냐는 어떤 정해진 것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화해서 데이터 디펜던시한 문제로서 어떤 구조가 그 문제에 적합하냐를 찾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위에 이 표준화된 스탠다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스탠다드의 모델의 기본 골격은 뭡니까? 이 포게팅 벡터와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것, 이 더해서 CT를 계산하는데, CT를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리고 CT는 우리가 HT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활용한다. 그런 의미죠. 단순히 우리가 HT를 출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OT, 즉 HT와 XT, 즉 입력과 바로 이전의 출력을 활용한 OT에다가 그다음에 이 오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캐링해온 롱텀 디펜던시와 숏텀 디펜던시를 가지고 온 이 CT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HT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롱텀과 숏텀을 이 CT라고 하는 컨베이어 레이어가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을 우리가 출력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HT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기존의 리커런트 뉴럴 넷은 단순하게 현재 입력과 이전의 출력으로서 HT를 매핑을 하지만, 우리가 LSTM에서는 과거의 혹은 오래전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이런 구조를 CT를 만들어서, 이 CT의 구조에는 포게팅 것과 새로 이렇게 생성하는 모듈,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롱텀과 숏텀에 대한 디펜던시를 반영을 한 구조로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데이터가 롱텀 디펜던시가 있다면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학습이 될 것이고, 그 학습된 데이터가 short-term dependency가 있다면 short-term을 반영한 그 구조로서 학습이 돼서 그러한 것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구조를 가지고 한번 그 우리의 그 네트워크 구조는 한번 그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타임 시리즈 문제를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타임 시리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롱텀과 숏텀 디펜던시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그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과거의 데이터들의 어떤 형태를 활용을 해서 그것들의 그 모델 구조로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현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갖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갖느냐는 롱텀과 숏텀의 이런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타임 시리즈 LSTM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그 LSTM이 아닌 MLP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입력과 출력의 구조를 이미 우리가 어떤 디펜던시를 갖도록 입력의 구조를 우리가 계속 그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서 사용한 그 MLP의 구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입력 안에 그 출력 간에 그 과거 정보의 디펜던시를 갖는 구조로 이미 우리가 그 트레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LSTM과 사실은 일부 스페셜한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나 보다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LSTM 모델을 타임시로 생성을 할 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트레인 데이터는 전체 이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전체 그 엑스트레인 쉐입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그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그 다음에 쉐입 1은 그 입력이 몇 개냐, 입력의 사이즈죠. 입력 사이즈, 입력 구조. 그 다음에 출력은 하나이고, 그래서 엑스트레인은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입력의 개수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몇 개로 되는 것을 구조로 되어 있죠. 당연히 테스트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입력과 출력인데 그 입력의 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그 현재 그 입력의 개수에다가 전체 입력 전체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의 숫자를 나타내는 구조로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쉐입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실 1억을 위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것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LSTM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fit LSTM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입력과 출력을 넣고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넣고 그 다음에 혹은 일부 밸리션 넣고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에폭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타임 우리가 쓰려고 하는 뉴런. 그래서 뉴런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디펜던시를 반영한 입력의 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썼어요.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시퀀스를 넣고, 자, 모델을 보면은 LSTM 구조를 넣고, 그 다음에 뉴런을 우리가 썼어요. 뉴런은 우리가 디펜던시를 갖는 과거의 입력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엑스트레이는 뭡니까? 쉐입 1은 전체 입력의 수, 엑스트레인 쉐입 2는 출력의 수, 결국은 입력이 몇 개고 출력이 몇 개냐를 표현을 했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 출력을 우리가 낸스로 로 써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핏에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X트레인과 Y트레인. 우리가 X트레인, Y트레인은 이미 입력과 출력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구조되어 있고, 얼마만큼 이터레이션 할 것이냐. 각 이터레이션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배치 사이즈를 정의를 했고, 표시되는 콜백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트레인 외에 얼마나 잘 그 테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냐.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의 구조로 보면 되겠어요. 관련 시간을 뭐 측정하기 위해서 뭐 측정했고, 그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모델을 해서 뭐 입력과 출력, 그다음에 그 현재 총 16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활용을 했습니다. LSTM 모델 평가 뭐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네, 이 LSTM에 대한 추후의 이 코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주기 바라며,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영상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